예, 양궁에서 정중앙 엑스텐을 맞추듯이 주식시장에서 핵심적인 이슈와 동력 실적으로 소위 10배 상승을 꿈꾸는 텐베거 종목을 노리는 시간입니다. 신영목의 엑스텐,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텐베거 될 종목을 매주 알려달라고 매주 시간을 잡으니 무리한 자들이죠. 저희가 그 말씀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스윙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퍼포먼스나 이제 이런 포텐셜이 있는 종목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리뷰를 하기도 하고 업황을 보기도 하고 이 컨셉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텐베거가 나오는 종목들이 벌써 이사님이랑 하면서 우리가 몇 개를 발굴한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어떤 섹터를 좀 접근을 하실 건가요? 일단 방산주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이제 종전이기 때문에 네. 테마성으로 일단 인식이 되면서 방산주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아마 내일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측에서 제시한 어떤 협상안을 받아들이면 또 종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방산주들이 만약에 조정받는다면은 뭐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회다. 맞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방산의 그 성장성 자체가 그리고 이제 글로벌한 지정학적 우려가 설령 러우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러우 전쟁 끝난다고 해서 전 세계에 평화가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분쟁 지역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지금 이 러우 전쟁뿐만이 아니고 지역별로 분쟁이 점점 더 많은 분쟁 지역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K 방산,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방산주의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가성비죠. 제때 굉장히 고품질의 제품들을 원할 때, 고객이 원할 때 바로바로 다 납품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독일이나 유럽의 어떤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어떤 수요를 대체하기에도 지금 버거운 상태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글로벌 각지에 나와 있는 지역에서 분쟁 지역에서 혹은 분쟁이 가능한 지역에서 미리 이제 방산에 대한 어떤 물량과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없기 때문에 올해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게 이번에 방산주들이 계속 조정받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폴란드 뭐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끝난 거 아니냐. 뭐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이제 휴전하면 좀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이후의 모멘텀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방산주의 지금 내년도의 그림은 특정 지역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변화된 지역에 굉장히 더 많은 종류의 가지수의 지금 방산 물품들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어떤 뭐 K9 같은 경우에 그걸 쓰다가 너무 성능이 좋으면 그럼 너 다른 뭐 무기들 한번 가져와봐. 우리 한번 실험해보게. 그러면서 이제 계속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단기적인 이슈, 만약에 러우 전쟁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러우 전쟁 뭐 종결로 인해서 주가가 만약에 조정받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방산주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시장의 관심이 떨어질 때 그리고 러우 전쟁의 종결 기대감으로 주가가 밀릴 때가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 방위산업체는 뭐 사실은 종목 접근은 어렵지 않죠. 기업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엑스텐 리스트에 올리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대장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하셔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저께죠. 이제 이틀 전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주말에 러우 전쟁 종결 얘기 나오면서 방산주들 뭐 많이는 7%, 8%, 뭐 적어 마이너스 5%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었는데 근데 다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시장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만약에 그런 이슈로 해서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은 매수 타이밍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K9 자주포로만 알고 계시는데 아마 탱크를 제외한 모든 방산 물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사일도 만들고 자주포도 만들고 뭐 탄약 같은 것도 만들고 그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폴란드뿐만이 아니고 폴란드 인근 지역에 이제 루마니아에도 지금 레드백 아마 지금 26년도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사우디에도 지금 대규모 수출 계약건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는 상태고 미국의 탄약 공장도 들어가는 이런 상태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수주잔고로 봤을 때는 내년까지도 성장이다. 근데 주가는 조정받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아마 실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엔 아마 4조 이상의 4조에서 4조 5천억 정도 전체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PER도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받으면서. 라인메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학의 PER이 한 25배에서 30배 정도가 항상 유지가 되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배, 내년 기준으로 20배 이하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이 하반기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지금 쉬어가는 장세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지금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주가가 시원하게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도 있고 이제 어떤 수급적인 요건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미리 선조정을 받았던 이런 타 섹터들, 우리 조방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산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정이 지금 정권이 바뀐 이후에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주가는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는 방산주를 좀 편하게 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키워드 아까 주요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방산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포트폴리오와 수출을 하고 있는 대장주라는 말씀하셨고 이후에 재무장 정책에 수혜가 있다. 이것까지 알고 있는 거고 사우디와 대규모 수출 추진. 그러니까 유럽 지역 이외의 지역에 관한 얘기를 이제 좀 언급을 안 했는데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지금 사우디뿐만이 아니고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너무 뉴스나 이슈가 많다 보니까 안 나오는데 네.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군이 이미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어떤 또 그 여러 인접한 나라들과의 분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LIG 넥슨에서 미사일 수출권도 나왔고 지금 사우디도 재래식 무기 교체 주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우디에서도 이제 재래식 무기 자주포라든지 뭐 탱크라든지 대량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이 수주를 놨을 때 제때 이걸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아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감을 높게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새로운 판로가 열린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수주 잔고 지금 유럽에서도 계속 지금 발주가 들어오고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까지도 또 다시 또 추가적인 발주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약간 이제 또 다시 또 성장성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기본적인 지금 내년도의 실적은 기존에 있는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예상된 실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동이나 미국 지역에서 추가적인 발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상태.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일단 방산주에서는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달 전쯤에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기업으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올랐다가 다시 지금 말씀하신 이유들로 인해서 밀리기 때문에 기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가는 88만 원 수준이고요. 목표가는 120만 원. 네, 맞습니다. 네, 120만 원으로 주셨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좀 리뷰할 종목들이 좀 있어서 HEM 파마 지난번에 말씀하신 HEM 파마 지금 말씀한 게 언제 상승률 한번 보여줄까요? 이것도 지금 거의 10배를 향해서 지금 HEM 파마도 11월 5일 날 말씀하셨는데 49% 수익률로 강하게 가고 있는데 좀 리뷰해 주실 거 있습니까? 네, 어제 또 공교롭게 어제 또 여기 대표이사님 만나고 왔습니다. 네. 기업 탐방 다녀왔고요. 작년에는 이제 태성이었고 올해는 또 시어스테크가 이제 텐베거의 그렇죠. 길을 가고 예. 있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HM 파마가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초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HM 파마를 자꾸 이제 시장에서 오해하시는 게 아메이와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로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그 플랫폼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피부 미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 쪽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내년부터 굉장히 확장이 크게 열리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매출은 한 150억 내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는 내년은 전체 매출은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 그리고 27년도는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 이후에 급격한 매출 상승과 영업이익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 소개시켰을 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어스테크의 1년 전 모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확인되는 이런 구간에서 좀 굉장히 좀 주가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요 HM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제 1차 목표가 4만 원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음 주에 이 자세하게 이 사업 영역이라든지 향후 또 추가적인 목표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애널리스트를 포함해서 홀로 다니지 않아요. 함께 다니고. 그러니까 리포트가 비슷한 식이 같이 나오거든요. 이제 실적 발표하고 기업 설명회 한다든지. 최근에 뭐 CS 테크놀로지 지난번 말씀하시고 나서 뭐 지금도 리포트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죠? 관심이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HEM 파마는 시장에 관심을 아직 좀 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사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텐베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가운데 뭐 특별히 좀 코멘트 하실 거 있습니까? 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지금 시장이 바뀐 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최근에 뭐 제미나이, 구글 때문에 더 AI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태고 결론적으로 전방에서 AI 어떤 그 AI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해질수록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그동안에 원자력 되게 지지부진했다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산일전기라든지 그 외에 어떤 전력기기 쪽도 최근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이쪽도 우리가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구간이다. 왜냐하면 전방 산업의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후방 산업에 있는 인프라 투자는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종목들 많이 가는 종목들 뭐 지금 우리가 관심 있고 공부해서도 좋지만 이미 기존에 있는 주도 섹터에서 충분히 조정받은 이런 섹터, 산일전기 같은 이런 섹터도 지금부터 또 공부하시면서 조정받았을 때 또 포트에 편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영목의 X10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심주로 다시 올려주셨고요. HEM 파마도 리뷰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견조한 상승입니다. 사실은 월요일 같은 경우 오를 때도 사실은 조금 약하다, 네,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굉장히 또 밀릴 수도 있는 거지만 흐름 자체가 좀 보면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이 오늘 동시에 매수하면서 네,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하고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뭐 차익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게 조금 눌려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쪽에서 삼성바이오록스 상장하면서 사실은 변동성이 크고 많이 밀렸는데 오늘은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14% 오르면서 낙폭 컸던 거를 좀 돌려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바이오도 좋고 오늘은 뭐 오르는 섹터들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공감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